네,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반응 상태만을 봐왔었는데 역반응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역반응과 정반응이 함께 일어나는 가역 반응, 그리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목차는 가역 반응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본 후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 상태를 한번 모형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혹시 카트라이드 게임을 해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카트라이드에 보면 리버스라고 하는 맵이 있습니다. 그냥 원래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그 맵이 거꾸로 돌아가 있는 상태, 반대로 돌아가 있는 상태가 이제 리버스인데, 어, 가역적이라고 하는,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보면, 리버서블, 뒤바뀔 수 있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반응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의 방향을 좀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이 방향,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정반응이라고 하는데, 화학 반응에서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역반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가역 반응, 즉 정반응과 역반응이 함께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금 예를 살펴보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물에 적시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는데, 그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물에다가 적시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말려주면, 그러니까 말려주면 다시 푸른색으로 다시 돌아가는, 즉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역 반응은 아까 전에 카트라이더 맵에서도 말했는데 리버서블, 뒤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말하고,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은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가역 반응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반응도 있겠죠. 비가역적인 반응, 가역적이지 않은 반응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뜻은 정반응 또는 이제 역반응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쪽으로만. 네, 그래서 만약 이제 정반응이 일어나면 다시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비가역적인 반응이다라고 말하는데, 또는 이제 아주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이런 상태가 이제 비가역적인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연소 반응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종이를 태우면 그 종이가 재가 된 후에 다시 종이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한쪽으로만 일어나는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비가역적인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역적인 반응의 예로는 이제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오픈된 상태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들, 이렇게 기체가 한번 발생되면 다시 돌아가지 않겠죠. 그리고 강한 산과 강한 연기의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쪽으로 일어난다. 비가역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적 평형이 무엇인지 먼저 보면,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면 물병이 하나 있는데 물이 조금 남아 있죠. 어,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고 조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닫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두면 물이 더 이상 조금씩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가 이제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거시적인 세계의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적 평형 상태에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태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 이러한 거시적인 세계에서의 관찰 내용을 아주 작은 미시 세계의 움직임으로 또 표현하는 것이 화학에서 하는 일이라고 선생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형, 이제 모델로서 이 작은 미시세계를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작은 파란색 동그라미를 이제 물 분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뚜껑이 덮여 있는 이 물병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물이 있고 여기가 텅 비어 있는 진공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물 표면에 있던 이런 물 분자들은 공기 중으로, 기체 중으로, 그러니까 진공 중으로 기체 상태로 이렇게 증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발해서 기체 상태의 물 분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체 상태로 돌아다니던 물 분자들은 다시 응축이 되어서 물로 돌아가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물 분자 그리고 기체 중에 있는 수증기 상태의 분자들이 이렇게 응축과 그리고 증발을 반복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응축되는 속도와 증발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이런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증발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가 기체 상태의 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축되는 속도도 늘어날 거고 그렇다 보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 텐데 자 이때가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거시세계의 관찰로 볼 수 있었던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가 이 상태를 동적인 평형 상태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더 이상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렇게 액체 상태의 물과 기체 상태의 물이 같은 속도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동적 평형으로 묘사할 수가 있겠죠. 포화 상태의 설탕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형으로서 이 미지세계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컵에다가 물을 채우고 설탕을 녹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설탕이 너무너무 많이 녹아서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물 분자에 녹아 있는 설탕 분자도 있고 그리고 미처 녹지 못해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녹지 못하고 덩어리져 있는 고체 상태의 설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체 상태의 설탕 분자가 물속으로 용해되는 이런 일도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용해되어서 떠돌아다니던 설탕 분자가 다시 고체 상태의 설탕으로 석출되는 그런 일들도 아마 벌어질 것입니다. 이 세계를 한번 표현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용해와 석출이 계속 일어나다가 처음에는 석출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점점 용해되어 있는 설탕 분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석출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자, 이렇게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 더 이상 설탕 고체가 녹지 않는 것처럼 그냥 양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 이 상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동적평형 상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포화되어 있는 이 설탕물에 노란색 설탕, 황색 설탕을 만약에 녹이게 된다면 이 설탕 용액의 색깔은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포화용액 백설탕이 녹아있는 이 포화용액의 경우에는 물 색깔과 똑같은 그러니까 백색의 설탕이 녹아있으니까 그냥 투명한 색깔을 보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화양색 설탕을 녹이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황색 설탕을 녹여도 얘들도 마찬가지 용해와 석출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화 상태의 용액에서도 황색 설탕은 충분히 용해되어서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일단 물리적인 변화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적인 변화에서는 동적 평형 상태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이렇게 질산의 구리를 녹여서 이산화질소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젓갈색의 아주 기체, 냄새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기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젓갈색의 NO2, 이산화질소는 이산화질소 두 분자가 결합을 해서 N2O4, 사산화이질소가 되면 무색, 색깔이 없는 사산화이질소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간의 이 반응은 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색깔이 NO2의 경우에는 젓갈색이고 N2O4는 무색이므로 색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는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은 가역적으로 일어나고, 즉 정반응과 역반응이 함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산화 이질소가 생성되는 반응 그리고 분해되는 반응이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밀폐된 용기 속에다가 이렇게 NO2 기체를 가득 채워서 색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온도에서 NO2 기체가 모여 있는 상태로 일정 시간이 흐르면 색이 조금 더 옅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옅어지는 정도가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옅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겉보기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시 세계에서의 이런 현상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동적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 왜냐하면 NO2는 젓갈색이고 N2O4는 무색이죠. 그래서 이 농도의 차이가 점점 NO2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옅어지는데 그렇지만 NO2가 다시 또 분해되는 역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색이 변하다가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미시 세계에서 어떻게 분자들이 움직이는지 우리가 한번 분자 모형을 통해서 제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모형으로 미시세계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밀폐된 용기,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그림인데 NO2만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진한 젓갈색을 띠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처음에는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NO2에서 N2O4가 되는 게 이제 정반응인데 NO2밖에 없으니 당연히 정반응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NO2의 농도는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보면 N2O4가 하나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N2O4가 생기면서 이제 무색의 N2O4, 사산화이질소가 생기면서 색은 조금씩 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N2O4, 즉 사산화이질소가 늘어나면서 생성이 많이 되면서 얘들이 분해되는 역반응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젓갈색이 더 옅어지는 N2O4의 양이 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색깔의 변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색깔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NO2, 즉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가 되는 정반응 속도와 그리고 사산화이질소가 NO2, 이산화질소가 되는 역반응 그 두 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면서 더 이상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농도가 일정해지는 것입니다. 농도가 일정하다고 해서 얘들이
NO2 상태 그리고 N2O4 상태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지만 속도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동적인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처음에 NO2가 많으니까 정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N2O4가 조금씩 생기면서 역반응의 속도, 분해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즉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동적 평형 상태. 자, 이 상태를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데 정반응의 속도 그리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것을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 즉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적 평형과 화학 평형을 이제 달리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화학 평형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반응과 정반응이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아까 전에 반응에서 봤던 N2O4, 즉 생성물로만 만약에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 반응은 가역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앞전에 봤던 N2O4, 즉 생성물로 가득 차 있어도 똑같이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정반응이 분해되는 반응이겠죠. 그래서 N2O4가 분해가 되는 정반응, 이때는 정반응이 훨씬 더 빠르겠죠. 왜냐면 N2O4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NO2가 다시 N2O4가 되는 역반응도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색이 점점 짙어지다가 나중에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농도가 일정해지는 즉 그래서 색깔의 변화가 없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가 이때를 화학 평형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여러 가지 이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또 이 모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이제 이 미지세계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또 우리 화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형을 만드는 능력, 모형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이 영상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